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3돌째 즈음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총서기 동지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형제적인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지난 73년간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은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당 제18차 대회 이후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 밑에 중국 정부와 인민은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역사적 요정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에 대하여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총서기 동지의 용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뭉친 중국 인민이 있기에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성운할 것입니다. 오늘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공동의 위협 수행에서 호상 지지성운하면서 불패의 친선단결의 역사를 계속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총서기 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총서기 동지가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융성 번영과 중국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일 2022년 10월 1일 평양.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같은 헌신의 자욱은 김하군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주체 109 2020년 8월 중순 자연의 재앙이 김하군을 휩쓸었을 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재난을 당한 이곳 인민들이 못내 걱정되시어 현지 피해 상황을 요해하도록 하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과 함께 수많은 피해복구 자재들, 식량과 갖가지 부식물, 의약품, 생활 필수품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렇듯 사랑의 조치들을 이온이어 취해주시고도 마음을 못 놓으시오 주체 109 2020년 10월 1일에는 김하군을 몸소 찾으시고 피해 규모와 복구 정령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으며 산림집 건설과 군의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초소리 산림집 건설 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나오시다가 여기 포전에 들리셨댔습니다. 포전에 들어서시오 몸소 배삭의 알수를 하나를 다 세워보시고 나서시오 큰물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존작항을 마련했다고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속에서도 농작물을 지켜낸 우리 농장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여기 포전에서 정당 12톤이 났습니다. 올해 우리 작업반에서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받아들이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름 반출도 많이 하고 영농 공정별 비배가리를 잘해서 지난해 못지않은 존작학을 마련했습니다. 2년 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김하군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이 살림집뿐만이 아니라 인민들이 물질 문화 생활을 한 계단 더 꾸려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훌륭히 일도 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셨습니다. 구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정책화하시고 현명히 이끌으시어 올같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생산 중산의 동력을 힘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이 만가당 보장이자 당위 용도 업적을 더 옹호고수하고 빛내는 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더 많은 원료기지 조성과 상가시를 비롯한 원료운출 적극 탐구 동원하면서 소비품을 가치를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여서 우리 당 지방공업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제 운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민족간부 양성의 중심지이며 주체과학 교육의 최고 존당인 김일성 종합대학이 창립된 때로부터 70여소 돌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김일성 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대학을 혁명인재 육성의 본보기 대학으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고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 정책의 후가로 해서 공화국 북반부에는 단 한 개의 대학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세조국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민족인재를 자체의 힘으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세조국 건설에 그처럼 어렵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종합대학 창립과 관련된 준비 사업을 몸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빈터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단과대학도 아닌 종합대학부터 내온다는 것은 세계 대학 건설 역사에도 그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시기상전론을 떠버리는 오중이 또중이들의 개변을 단호히 쳐갈기시면서 몸소 종합대학 창립 준비위원회, 종합대학 창립 사업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신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대학 창립 사업은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어서 1946년 10월 1일에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은 자기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국과 인민의 그처럼 크나큰 기대와 수건 속에 창립된 김일성 종합대학은 혁명의 연대들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자기 발전에 자랑찬 행로를 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주체 혁명 위협을 대로리어 계승 완성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 시절 실천적 모범으로 대학생들을 집단적 혁신으로 이끄시어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셨습니다. 오늘 김일성 종합대학은 또 한 분의 걸출한 영도자 위대한 스승을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동지 사랑과 믿음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현대적인 교구 부품도 보내주시고 우리 학생 학습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으시라 새 교사와 새 기술자들도 훌륭히 꾸려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교원 연구사들에게는 궁궐 같은 살림집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창립 70돌수를 맞으면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 종합 기본 임무의 대회라는 사랑과 믿음이 담긴 역사적인 서한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거듭거듭 안 사랑 믿음에는 그대로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을 위대한 수령들이 대학으로 끝없이 빛내시고 세계 1구 대학 전열에 당당히 올려 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숭고한 뜻이 어려 있습니다.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불같은 요리를 안고 교육과 과학연구 사업, 학과 학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온 사회에 혁명 선배들을 전대하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사회적 기풍이 날로 꽃펴나고 있는 속에
국제 로인의 날을 맞으며 시안의 여러 곳에서 다채로운 공연, 체육유의 오락 경기들이 진행돼서 욜로자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평야의 국장에서는 국립교회단 배우들의 특색 있고 박력 있는 종합교회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민족의 슬기와 영명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종목들과 해학적인 연기, 기교 동작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욜로자들의 기쁨을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한편 욜로자들과 애호가들의 바드민턴 경기가 청춘고리 바드민턴 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욜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65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청춘의 의기에 넘쳐서 전문가들 못지않게 경기를 번때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원 열기도 대단합니다. 대동강 구역에서는 구역 안의 전쟁 노병들과 공로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바쳐온 전 세대들의 위훈과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생의 복락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흥겨운 노래와 춤에 담아 잘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랑랑구역 관문 이동에 살고 있는 성지훈 전쟁로병 동지도 오늘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국제 로인의 날을 보냈습니다. 올해 94살인 전쟁로병 동지와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금강무역지도국의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로병 동지를 찾아와 곤과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친혈육의 종을 나누는 모습은 온 나라가 한식소를 이룬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윤리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생의 로년기에도 로당 입장하도록 온갖 사랑을 돌려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품속에서 우리 욜로자들은 오늘도 혁명 선배로 웃사람으로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를 받으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모니당의 뜨거운 은정 속에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각지의 욜로자들도 다양한 문화정서 생활로 국제 로인의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각지에서는 욜로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공연 무대들에는 혁명 선배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애국자로 내세워주는 오모니당의 뜨거운 사랑과 인생의 황혼기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욜로자들의 긍지에 넘친 모습을 담은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관람자들은 보람찬 생애 자옥을 기적과 위운으로 빛내온 나날들을 감회 깊이 추억하며 인생의 황혼기에도 참된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당의 운덕에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혜택 속에 날로 코만가는 욜로자들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된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한편 욜로자들은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흥겨운 춤판으로 국제 로인의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에는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자료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인 1910년 10월 일제는 가장 가혹하고 야만적인 식민지 포갑 통치인 총독 정치를 실시했어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울사오조약을 날조한 일제가 1906년 2월 1일에 설치한 조선 통감부 바로 이곳을 개편한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세웠던 조선 총독부는 지난 세기 수십 년간 우리 인민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던 극악한 폭력기관이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명맥을 끌어쥐고 우리 인민의 피땀을 짜내던 악랄한 경제력 탈기구였으며 우리민의 민족 자주의식과 민족 전통을 말살하고 노예 굴종 사상을 강요한 흉악한 식민지 지배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디라우지는 조선 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소슴없이 내까리며 조선에서 행정, 리법, 사법, 군대 통수권 등 무제한한 권력을 틀어쥐고 우리 인민을 식민지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우리 조선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화할 총독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무려 840년 항제련행에서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끌어갔으며
100여만 명의 조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는 군대의 성위안을 위한 제도를 공식적으로 내온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제는 침략군의 성위안을 위한 여성들을 제 나라에서가 아니라 식민지 나라들에서 군권과 관권을 총발동해서 우리나라에서만도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을 끌어다가 치욕스러운 성노예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지어 우리나라에서 온갖 물적 자원을 대량적으로 약탈하다 못해 밥그릇과 수조까지 강탈해 갔으며 내손일체의 한국 식민화를 떠들며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말살하려고 발악했습니다. 참관자들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잔인무도한 청독 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에게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른 천년숙적 일본과 총결산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9월 30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2276만여 명, 사망자는 654만 8,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9월 한 달 기간 전 세계적으로 1,600만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9월에 비해 볼 때 1.3배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올해 9월 악성 비루스 감염률을 분석해 보면 중순에 들어와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던 감염증 상황이 5월 말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9월 초에 감염률 증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에서는 잠시 완화 추이를 보이던 형세가 5월 말에 이르러서 다시 심각하게 번져졌습니다. 9월에 아시아 지역에서 전염병 형세가 가장 심각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258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8월과 9월 두 달 동안에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기간에 등록된 감염자 수는 전염병 발생 이래 2년 동안에 등록된 총 감염자 수의 5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2,12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 상황을 보면 러시아에서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에 이 나라에서는 악성 전염병 발병률이 8월에 비해서 78%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의 서남부에 파괴적인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9월 28일 밤 들이닥친 태풍으로 해일이 일어나 해안 지역의 살림집들이 물에 잠겨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게 됐으며 병원의 지붕이 파손되고 구급 치료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200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나무들이 넘어졌으며 방파제가 밀려났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시속 241km인 이번 태풍을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들 중에 하나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플로리다 반도를 휩쓸어 내륙에서 재앙적인 큰 물이 날 위험을 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에서 열대성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무들이 넘어졌으며 큰 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 집짐승 전염병의 하나인 방손균병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방손균병은 주로 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모기나 진드기, 물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올해 4월 이 나라의 서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방손균병은 급속히 전파돼서 현재 26만여 마리의 소가 감염됐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에서 바다풀 서식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무성한 바다풀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을 뿐 아니라 바다 동물들의 좋은 서식지로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 환경의 파괴로 바다풀의 95%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해양보호학자들은 바다풀 서식지를 누리기 위해 바닷물의 염분도와 오염도, 온도에 대한 측정과 함께 바다풀을 옮겨 심는 등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소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자주 안개가 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가 최근 며칠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대기 안정 상태가 조성되고 낮과 밤이 심한 기온 차이에서 낮에는 증발량이 많아져 습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지표면이 냉각되는 현상이 자주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안개가 끼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오늘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였습니다. 그리고 원산, 함흥, 송진, 라선에서 낮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소해안 지역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은 조선소의 충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소해안 지역, 함경남도, 강원도와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리고 황해남도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은 황해남도, 남포시, 개성시와 황해북도 서남부 지역에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는 100mm 정도, 평양시, 평안남도, 강원도와 평안북도 남부, 황해북도 북동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는 7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30mm입니다. 그리고 첨천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오후와 밤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폭우가 내리면서 센바람이 불게 되는 데 맞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을고지가 한창인 농업부문에서는 가을한 볕단들을 잘 세워놓고 가을밀 보리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채 기어물지 못한 농작물들은 빗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만포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 내일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 있게 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2일에 활성이 중간 정도인 지자기 폭풍이 3일과 4일에는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5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